안녕하세요. 이제 해커스 공무원학원의 이제 헌법을 강의하는 신동욱 선생입니다. 오늘 이제 지방직 7급 시험이 끝나서 올해 2020년도 수험 일정은 이제 공식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면접 또 이제 시험에 따라서 또 최종 발표가 날 때까지 또 이제 계속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이제 필기 시험과 관련해서는 참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신 모든 수험생들 정말 박수와 격려를 보내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이번 시험에서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힘을 내서 이후에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지방직 7급 헌법 문제 이제 총평 말씀드리면 국가직 7급 헌법 시험도 사실 올해 좀 무난한 편이었죠. 그런데 이제 지방직 헌법 시험은 좀 더 수월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출제하신 분들께서 조금 이제 절제된 출제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국가직에서는 박스형 문제도 뭐 5문제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박스형 문제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도 좀 이제 출제 비중이 적었고요. 그리고 법령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한 절반 정도가 이제 헌법 부속법령, 이제 또 부속법령도 지역적인 부분에서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기출문제 수준에서, 그리고 혹시 이제 약간은 아리까리한 지문이 있어도 상대적으로 이제 소거하면 쉽게 답이 보이는 수준의 문제.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합격권에 도달한 수험생이라면 정말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뭐 거의 이제 만점에 육박한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될 정도로 좀 변별력을 좀 찾기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른 과목들이 이제 경제 이렇게 이제 좀 빼고는 무난하다는 이제 제가 이제 평을 오늘 들었어요. 이제 행정법이 헌법보다는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이제 법 과목이 이제 무난하고 헌법이 이제 너무나 역대급 어떤 이제 수준으로 좀 평이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공부량이 채워지지 않은 분들은 이런 수준도 당연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합격권에 도달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제 다 고득점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듣기에도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이 수험생들 좀 이제 배려를 한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도 이렇게 쉬울 거라고 예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차후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비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출제 분포를 좀 보시면 이제 헌법 총설, 기본권, 통치구조, 헌법재판, 이제 국가직도 그랬었는데 이제 거의 비슷한 어떤 안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적법 너무나 쉬운 이제 국적법 이제 기본적인 조문 문제, 그리고 이제 경제 질서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판례와 섞어서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당제도, 이거 이제 뭐 통진당 사건 또 이제 법령 섞어가지고 이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권에서 이제 양심의 자유,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이 처벌 조항 그건 이제 합헌 결정했죠. 너무나 이제 기본적으로 역시 맞출 수 있었고, 기본권 주체성도 외국인의 기본 주체성에 관한 문제, 또 이제 직업의 자유, 이제 기본적인 이제 판례들, 또 일반적 노동자유, 또 집회의 자유도 이제 최근에 이제 기본 판례들 나왔죠. 표현의 자유, 또 검열과 관련된 판례, 신체의 자유, 적법 절차, 뭐 진술거부권이니까 신체의 자유 이제 섞어서 이제 변호인 조력받을권리와 함께 이제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의 헌법적 지위, 역시 어렵지 않은 수준, 감사원 헌법 조문 수준의 문제, 선거 관련해도 마찬가지예요. 국회 운영 절차, 이제 국회법,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이 뭐 약간의 이제 안 나오던 지문도 있었지만 역시 관련 지문 속에서 어렵지 않고요. 국회의장, 부의장은 늘 자주 나오는 거 기출문제 수준이고, 역시 대통령의 권한, 또 계엄 선포 이런 관련된 이제 조문 문제죠. 그리고 탄핵 심판, 또 위헌 결정 효력, 어렵지 않는 평이한 수준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좀 변별력 있는, 약간은 좀 난이도 조절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여야 유리한 측면이 있고, 또 이제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쉬우면 여러분들 다 쉽고 어려우면 다 어렵다는 이제 기본적인 뭐 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에요. 이런 와중에도 그러니까 누가 실수를 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자, 1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자, 여러분,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그냥 우리 국적 상실이죠. 15조 1항이죠. 15조 1항. 자, 이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2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으며 이들 권리 중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 국민에 양도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거죠. 이걸 뭐 1년으로 바꿔서 많이 출제되는데 이건 이제 옳은 짐으로 이제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사람 아니죠. 수반 취득은 미성년이죠. 미성년. 성년인 경우는 아니고 미성년인 경우 부 또는 모가 귀화가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때 이제 수반 취득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3번도 틀렸고. 4번 출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만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예전에 이제 부계혈통주였고요. 지금 부, 모, 양계혈통주의죠. 그래서 뭐 이제 이 국적법, 국적법도 사실 조문을 좀 어렵게 낼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무난하게 이제 출제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양심의 자유. 옳지 않은 거. 자, 1번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양심의 이제 개념, 이 윤리적 양심에 입각한 양심의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위해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3번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병역법 처벌 조항은 과잉 조치를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고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이게 틀렸죠. 여러분 이제 처벌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한 게 아니라 그랬죠. 처벌 조항은 합헌 종류 조항이잖아요. 5조 종류 조항, 병역 종류 조항, 종류 조항에 대체 복무역에 인정하지 않는 거,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대체 복무역이 들어갔다. 그리고 대체 복무역에 관한 이제 법률까지 만들어졌다. 이거는 이제 뭐 직전에도 뭐 연습을 했고 또 계속 이제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입영기피죄 처벌 조항에 의해서 깊고 확고하고 그래서 이제 정확한 신념에 기초하지 않은 그 가짜 병역거부자들 있잖아요. 여전히 유죄 판결을 하는 일들이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도 맞고요. 자,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쉬운 문제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3번. 자,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자,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수행된대요. 벌써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건데 딱 여기 보는 순간 잡아내야 되죠. 기획재정부가 1순위, 그 다음 교육부 장관, 그 다음 이제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지명받은 국무위원, 지명이 없을 때 이제 정부조직법 순서죠. 자, X고 2번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자, 맞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보좌기관 2인자. 독자적으로는 취소 중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건 맞죠? 근데 국무위원이다.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고수들 중에 가끔 이렇게 이제 너무나 쉬운 단순한 이제 조문인데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 조문 부속법령 자주 나오는 건 정확하게.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여러분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국무회의 구성원이죠.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 그래서 국무위원 구성원 수로 하면 최대 32명까지. 국무위원 숫자로는 그래서 이제 30명까지 이렇게. 그래서 국무위원이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헌재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첫째 관한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학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 지휘한다. 이게 틀린 거죠. 독자적 권한 없어요. 그냥 대통령의 명을 받아. 보좌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나 이제 2번 지문에 이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2번은 맞고 4번이 이제 틀린 겁니다. 요번 문제는 이제 이렇게 조문 문제가 좀 많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헌정사 문제는 오히려 또 하나도 없고, 이제 국가직에서는 헌정사 문제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
자,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여기도 이제 조문이죠, 감사원. 자, 1번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이게 맞죠. 개선 요구, 뭐 징계 요구, 시정 요구, 또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이제 고발도 할 수 있고, 직접 뭐 시정하고 징계하고 처벌을 할 수는 없고, 이런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맞고요. 2번 감사위원회는 제적 감사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감사위원 과반수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제적 감사위원 과반수죠, 과반수. 과반수. 찬성으로 이제 의결하는 거죠.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제적 과반수에 추석 과반수. 거기는 이제 다수결의 원칙인데. 자, 그 다음에 3번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원장은 국회 동의 없이 그런데 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1차 연하에 취임할 수 있다. 임기 4년. 감사위원은 이제 국회 동의 대상 아니죠. 원장의 제초로 이제 대통령이. 자, 4번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 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랬는데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죠. 원장이 지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를 봅니다. 외국인의 기본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 조를 받을 권리, 재판적 운동은 성립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기본권들에 관하여는 외국인들의 기본 주체성이 인정된다. 맞죠? 이게 인간의 권리입니다. 이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도 이건 인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2번 기본 주체성 인정 문제와 기본 제한의 정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외국인의 근로의 권리에 대한 기본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바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도 근로의 권리 중에서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인정될 수 있다. 근데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참정권은 인간의 자유라기보다는 국민의 자유이므로 이게 벌써 틀렸죠. 참정권은 국민의 자유, 국민의 권리,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은 외국인의 성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 이제 그렇죠. 국민의 이제 권리, 이제 국민의 권리는 맞는데 그래서 실정법 사용 권리, 자연권이 아니고 실정권.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외국인의 성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실정법 사용 권리, 법률 사용 권리이기 때문에 실정법에 따라서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 권리이지만 그래서 이제 실정법 정책에 따라서 외국인에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권은 인정되지 않는데 지방 선거권,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방 선거권을 인정을 합니다. 단체량 지방원 선거권. 근데 이제 피선거권은 인정하지 않아요. 피선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선거권까지. 이 선거권이 인정되는 선거에서는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뭐 대통령 선거 이걸 특별히 이제 국정선거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근로의 권리 중 인간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이건 이제 외국인에게 보장된다. 근데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는 외국인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의 성격도 있다고 보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어렵지 않게 그래서 이제 3번 지분 틀렸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전문 과목 표시한 치과 의원은 그래서 그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치과 전문의인 총무인들의 직업성의 자유에 침해한다. 자, 맞죠? 그 다음에 또 2번에 이제 법인이 이제 임원이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수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는 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법인의 직업성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맞습니다. 이것도 임원이
그래서 이제 벌금형 선고받으면 임원에 대해서 이제 좀 제재를 하고 제한을 가는 것은 몰라도 그 법인의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은 그 법인의 어떤 소속 직원들, 그래서 과도한 이게 이제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의 직업수행자를 침해한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질문에 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계속적 소득 활동을 의미하며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위해성과 별개로 성판매자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 활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으나 성매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합헌 결정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판매자, 직업의 자유도 문제가 되고 성적 자유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제한이지만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요. 매수자는 이제 뭐 직업의 자유 문제는 아니고 성적 자유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이제 제한되지만 역시 합헌 결정한 거죠. 자, 맞고요. 4번 변호사 시험의 응시기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또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 시험법 규정은 응시기의 획일적 제한으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자를 침해한다. 자, 이게 틀린 거죠. 이게 합헌 결정이 내려져서 5번 탈락한 분들의 모임, 오탈자 모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다퉜지만 이게 이제 기존에 합헌 결정을 했지만 또 다투어졌지만 역시 합헌 결정을 한 겁니다.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봤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피고는 당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법원의 단심 재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거의 효력에 관해서 이제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선거 소송은 이 선거인도 제기할 수 있고 정당도 제기할 수 있고 후보자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 소송은 선거인은 원고가 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 헌법은 탄핵소추 대상자로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재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 정한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고 선관위법에서 중앙선관위, 각급선관위위원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위원이에요, 위원. 그 위원이고 그래서 이제 헌법에 중앙선관위 위원도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급 선관위 위원 이제 선관위 법에서 탄핵 대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만 헌법에 규정하고 중앙선관위원회 각급 선관위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위원 아시겠죠? 중앙선관위 위원은 모두 헌법에 명시된 탄핵소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이제 누누이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는 탄핵소추 대상자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타 법률 검사라든가 경찰청장이라든가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이제 기타 법률에 이제 추가된 거는 이제 별도로 그래서 헌법에 이제 규정된 게 중요하다 그랬죠. 결국 이제 헌법 조문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국회에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선출한 심사는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소관위원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이제 뭐 소관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소관위원회에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도 맞습니다. 각급 선관위회는 당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할 때 회의 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이제 소집할 수 있다. 이제 좀 그게 지엽적이긴 한데요. 이제 헌법 조문에서 이제 정답이 충분히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다음 8번. 국회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본회의는 오후 2시, 토요일은 오전 10시. 이것도 좀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제 9시부터 일을 하는데 국회는 이제 오후 2시, 토요일만 이제 오전 10시. 근데 이제 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다 그랬는데 보통 이제 누구죠? 교섭단체 대표위원 아니면 이제 또
운영위원회 아니면 교섭단체 대표위원회. 각 상임위원회가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교섭단체 대표위원. 자, 이게 이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너무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출제됐던 이런 수준들이에요.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적 사무엘 이상 요구가 있는 때 국회 회의를 재개한다. 대통령 또는 제적 사무엘. 이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하고 같아요. 휴회 중에 회의 재개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 본회의 또는 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또 4번에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해야 된다. 자, 이제 국회법 조문들 중에서 기출된 적이 있고 또 시험에 이제 출제되는 이제 그 바운더리에서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 반려로 연임한다. 임명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 연임도 마찬가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번 헌재는 헌법 110조 1항에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의미를 군사법원을 일반 법원과 조직권한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하여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원, 일반 법원과 이제 다른, 그래서 별도의 군사법원법이 있고 그 특별법원의 의미는 예외법원으로 이해하는 게 이제 다수의 판례죠. 자, 그 다음에 3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법원, 그러니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죠. 또 비상계엄의 군사재판은 군인 군무원 범죄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자, 이게 틀린 거죠. 결국 여기도 보니까 헌법 조문 문제예요, 여러분. 비상계엄의 군사재판은 군사에 관한 이제 간첩죄, 그리고 뭐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군인 군무원 범죄, 여기까지 이제 단심으로 할 수 있어요. 일반인도 보니까 꼭 군인 군무원 범죄가 아니어도. 다만 이제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 조문이죠. 헌법 조문. 자, 3번이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근무 성적이 현재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 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사법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3번이 역시 헌법 조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탄핵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탄핵 결정에 의해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죠. 2번 탄핵 사유가 되는 직무집행의 직무는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자,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직무집행에 있어서 직무를 좀 넓게 해석을 했어요. 따라서 직무상행이란 법령, 조례 또는 행정관행 관례에 의해서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 활동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당선 후 취임 전에 당선인의 지위에서 행위는 대통령의 직무행위로 또 보지 않았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이 되어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면 결원 상태인 1인의 재판관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없다. 자, 이게 틀렸죠. 8명이 그래서 최종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그래서 이제 전원 일치로 탄핵 결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당시 대통령 측에서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은 9명이 재판관에 다 참여했을 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좀 연기시켜달라 이런 논리를 폈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빠져있게 되면 그 한 명은 그래서 사실상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게 유리했으면 유리했지 불리하지 않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8명 중에서 보니까 3명만, 그죠? 3명만 그래서 이제 기각 의견이 돼도 인용 결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그 당시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에 유리한 거다. 그래서 7인 이상이면 종국 심리, 종국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8명이 그래서 이제 인용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봐서 이제 8명에서 최종 결정을 한 거죠. 자, 뭐
3번이 그래서 정답이고, 그 다음에 4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는 법적 관점에서 단지 탄핵 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사가 될 수 없어 탄핵 심판 절차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뭐 워낙 이제 이건 또 많이 나왔던 쟁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회의는 조사위원회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의결 없이, 그런데 이제 의결이 있어야 돼요. 의결에 의해서 이제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의결 없이 단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이건 이제 국감법 이제 조문인데요. 요게 이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2번 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사고가 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자, 여기도 이제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국감법 맞는 내용이고, 또 3번에 국정조사는 국회 제적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 특정 사안에 대해서 행한다. 그래서 국정조사는 이제 4분의 1 이게 이제 많이 또 출제되는 거죠. 국정감사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보통 상임위원회별로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국감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대상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는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지 않은 이상 특별시, 광역시,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그래서 이제 시군구 사무에 대한 것도 이제 가능하죠. 물론 이제 고유사무,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적이라고 보긴 해요. 자, 그래서 4번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를 봅니다. 국회의장, 부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임시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 자, 이게 맞죠? 여러분 이제 의장과 부의장은 의장 그리고 이제 부의장은 재적 과반수. 정말 이게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재적 과반수입니다. 이거는 재적 과반수. 그런데 이제 의장, 부의장이 모두 사후가 있을 때 임시의장을 선출하는데, 임시의장은 이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은 다수 득표자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 재적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 득표자, 그게 이제 임시의장 선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도 요 임시의장의 예에 따른다는 거죠. 뭐 이 부분은 이제 워낙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이게 맞고, 이번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설치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잔임 기간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또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죠. 근데 표결에 참가할 수는 없죠. 의장은 상임위원을 겸직할 수 없어요. 근데 부의장은 상임위원을 겸직합니다. 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보유할 수 없죠. 또 부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늘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은 또 작년에도 나왔죠. 의장이 심신, 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는 나이가 많은 부의장 순이 아니라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이 맞고 나머지가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예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는 없다 그랬는데, 자,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많이 출제되는 건 뭐냐면,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 답변 요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출석 답변 요구를 하면 출석 답변해야 될 의무도 있다. 아시겠죠? 대통령은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다. 자, 틀렸고 서한으로도 이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게 맞죠?
계엄법. 계엄법이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계엄 선포, 대통령의 국가기능권은 자주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헌법 조문이지만 이제 관련 점은 뭐 이제 이런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몰라도 어때요? 이게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 3번, 4번이 또 기본적인 거잖아요. 3번 보세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와 민사상 책임을 지한다. 그러니까 형사상 불소추권인지 민사상 행정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민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건 재직 중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대통령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사면, 가명, 복권을 명할 수 있으며 일반 사면의 경우 국회 동의 없이 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죠.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되지만 자, 역시 헌법에서 요구하는 거죠.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된다. 특별 사면하고 가장 큰 중요한 차이점이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봅니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 용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생활 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하므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를 제한한다. 제가 이제 이것도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이걸 침해한다로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한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한 제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일반적 행동자유권 보호 대상으로서 행동이란 국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병역 의무 이행으로서 현역병 복무도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에 속한다는 점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된다. 자, 요게 이제 뭐 약간은 지엽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 뭐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또 많이 출제됐던 거죠. 4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역시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1번을 막 침해한다고 이제 잘못 읽어버리면 이제 그게 굉장한 이제 실수가 될 수 있는 거죠. 3번에 이제 헌법 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 주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고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 체결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가 여기서 파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할 것인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당연한 내용이라고 보죠. 맞고요. 4번 헌법 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주권에서 파생하는 자유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 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맞습니다. 이 자기 책임의 원칙.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 10조에서 다 도출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헌법상 이제 경제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은 조문이죠. 국방상, 국민영상, 긴절한 필요로 인해서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126조 조문. 그 다음에 2번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농지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그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헌이다. 자, 맞습니다. 이행강제도 합헌 결정한 거고요. 3번 불매운동의 목표로서 소비자의 권익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 유통구조, 안전성 등 시장적 이익에 국한된다는 거. 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보호운동 또 불매운동도 소비자 보호운동의 일환으로 인정되는데 이게 이제 뭐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 수준에서 일정한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이제 의약품 그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고 면적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조항들, 중소기업 보호 육성 의무를 위반하였다. 자,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이게 뭐 중소기업 보호 육성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최소한의 창고 면적 최소 기준을 규정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그런 지문은 이제 한두 개씩 또 나온다 그랬죠. 모르는 판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뭐 위헌 결정, 불합치 결정, 어떤 이제 의무 위반, 또 기본권 침해 이런 것들은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은 약간은 낯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합헌 결정 또 이제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많은 판례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푸셔야 되고 모르는 거는 이제 사실 합헌인 경우들이 많아요. 위헌 불합치 결정은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은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항상 이제 한두 문제씩 섞여서 나오는 스타일이고요. 자, 16번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는 이제 또 기본 판례를 위주로 또 이제 출제를 한 겁니다. 국무총리 공간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5개 집회 또는 시를 예외 없이 절대적 금지하고 있는 범죄가 집회의 자유 침해한다. 자, 행진 이외에 이제 뭐 금지한 거에 대해서 법원,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절대적 금지, 줄줄이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회의 자유는 집회 시간, 장소, 방법, 목적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 행위는 집회 준비, 조직, 지휘, 참가, 집회 장소, 시간,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이게 집회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외교기관 인근에 이제 그 5개 집회 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외교기관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소규모, 또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이제 허용하고 있다면 집회의 자유 침해하는 건 아니다. 이건 이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또 합헌 결정한 거죠. 원칙적 금지 하면서도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이런 경우는 이제 허용. 그래서 이미 이제 전면적 금지에 대해서 단순 이용 결정하고 나서 그 세 가지 예외적인 경우는 이제 허용되도록 그 개정된 법은 또 합헌 결정했죠. 자, 그 다음에 4번 국회 헌법적 기능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국회의사당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예외 없이 5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종전 판례죠. 전면적으로 예외 없이 금지하는 거 지나친 규제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과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민간심의부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의 개입 때문에 사전심의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당하게 될 것이다. 맞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 자율기구인 것처럼 보여도 행정권의 영향력 또 행정부의 지원 그래서 이제 행정권의 이제 간섭을 받을 수 있는 구조면 사실상 검열기관으로 봐요. 그 다음에 2번 출판사 인쇄도 등록에 관한 법률 규정 중 음란한 간행물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저속한 간행물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출판의 자유와 성인의 알 권리도 침해한다고 봤죠. 그래서 헌법 위반된다. 그래서 이 음란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 이 조속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헌 결정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신문 등에 이제 진행에 관한 법률 조항에 이제 그 등록 조항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자, 이 등록 조항. 인터넷 신문의 명칭, 발행인과 편집의 인적 사항 등 인터넷 신문의 외형적이고 객관적 사항을 제한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인적 요건 규제 및 확인에 관한 것으로 인터넷 신문의 자,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전 허가 금지 원칙이 배된다. 이게 아니죠. 이제. 내용 통제 목적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등록 조항, 또 5개 광고물 허가제, 방송사업 허가제, 또 이제 정기 간행물 납본제도 이런 거 다 이제 검열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내용 통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이런 요건 규제 확인해 가는 것이고 아시겠죠?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 요건을 요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규제고요. 검열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되므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인체구조 기능에 대해서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이지만 헌법 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2항의 사전 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는 거. 그래서 기존에 이제 판례를 변경해서 이 검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위헌 결정했죠. 자, 그래서 상업 광고도 검열 금지 원칙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봅니다. 신체의 자유 및 적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형벌법규는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아니 되지만 형벌법규 해석에서도 법률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역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자, 이게 과잉금 정책에 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이게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게 그래서 이제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거, 이게 이제 과잉금 정책이 위배되지 않느냐 쟁점이 됐는데, 이건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3번. 자,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란 변호인과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 사이에 충분한 접견교통을 허용하면 물론 교통 내용에 대해서 비밀이 보장되고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는 자,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에 서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틀렸죠. 서신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결수와 변호인 간의 서신 검열, 이게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침해, 또 통신의 자유 침해를 인정했죠. 그런데 이제 기결수와 변호인 서신 검열, 또 기결수와 변호인 아닌 가족 등과의 서신 검열, 이거는 또 합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헌법 12조 2항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 절차나 수사 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서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자, 맞습니다. 형사상. 그래서 이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이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봅니다.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자,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투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등록 취소 정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위헌 결정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석도 얻지 못하고 동시에 유효투표 2% 득표를 못하면 취소됐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한석도 얻지 못하고 지금은 선거에서 이제 2% 득표를 하지 못해도 취소되지 않고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정당의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될 때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서 합당할 수 있습니다. 3번. 자, 헌재 결정에서 해산된 정당. 자, 헌재 결정에서 해산됐다는 게 뭐예요? 강제 해산이잖아요. 그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즉 같은 명칭은 해산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한 국회의원 선거 선거일까지만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들었죠? 같은 명칭은 명칭 사용이 불가능하죠. 일시적으로 임기 만료한 선거일까지만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통합, 진보당 이 명칭. 근데 유사 명칭은 또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같은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예.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정당,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당원협의 등의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한 구정당법 조항은 정당 활동의 자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합헌 결정을 했죠. 지구당 제도를 폐지하면서 그래서 이제 조직 관리에 또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다시 당원협의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사무소를 두게 되면 지구당 제도가 부활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제한이라고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그 밖에 국가기관 지방자탄처를 기속한다. 그죠?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있습니다. 이 위헌결정의 의미에 대해서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이 다 포함된다. 이게 헌재 입장이고, 대법원은 이제 한정위헌은 위헌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변형결정과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되지만 이건 이제 조문이에요, 조문. 그 다음에 2번. 행정작용을 포함한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판단유탈,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게 틀렸죠. 이걸 뭘 물어본 겁니까?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는지. 규정이 없어요. 민사동법을 준용해서. 그래서 개별
행정작용을 포함한 이런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정헌법소원이라는 게 68조 1항 헌법소원을 말하는 거죠. 68조 1항 헌법소원에서 이를테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 같은 이런 이제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이제 제한적인 이런 경우에요. 그럴 때는 이제 법적 안정성 해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재심이 허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헌재 결정이 잘못됐다면, 특히 판단 유탈이 있다면. 초기에는 이게 판단 유탈이 재심 사유가 아니라고 봤어요. 이거 뭐 7급 국가직에도 그대로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재심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참고로 이제 68조 2항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68조 1항 헌법소원 중에서도 법령이 심판 대상이 이제 법령헌법소원이죠. 법령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이 법적 안정성 요청 때문에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이제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이제 헌법재판 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쟁점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재심과 관련해서는 정당해산 심판에서 재심이 허용되느냐 규정은 없지만 허용된다. 근데 통직난 사건의 경우에는 재심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재심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이제 헌법소원에서 이제 판단 유탈 재심 사유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는 그 결정이 있는 날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역시 이건 이제 헌재법 조문 자주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헌재 결정문의 결정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재판관 5인만이 찬성한 경우에 위헌 결정 이유의 기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뭐 6인 이상이 이제 그 이유 부분에서도 찬성했으면 여지가 있겠지만, 자, 이 부분도 이제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2020년 오늘 실시됐던 지방직 7급 헌법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무난하게 출제된 거예요.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 느낌은 저마다 이제 당연히 공부량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이런 수준의 문제는 거의 이제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합격권에 도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실시되는 각종 시험에서 뭐 이런 수준으로 나올 것은 아니라고 이제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박스형 문제, 그리고 좀 사례형 문제, 특히 내년도에는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 25문제로 문항이 늘어나죠. 당연히 좀 더 깊이 있게 또 정확하게 학습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직은 이제 뭐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게 예년 스타일로 이제 나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시험이라는 게 어찌됐건 이제 상대적입니다. 쉬우면 모두에게 쉽고 어려우면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합격할 때까지는 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불리한 조건들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기에 목표를 혹시 이루지 못하신 분이라면 다시 한번 열심히 그래서 이제 힘을 내셔서 다음 시험에서는 꼭 원하는 목표 점수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번에 또 이제 또 이제 치르신 분들은 면접 또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날 때까지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화이팅 하셔서 최종 목표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험을 치른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오늘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